매출이 떨어졌는데 지금 판촉물을 만들어야 할까요? 오프닝.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행사는 잡혀있고 판촉물까지 만들어야 한다면 이 생각부터 들 겁니다. 지금 이 돈을 쓰는 게 맞나? 저는 판촉물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만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판촉물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판촉물은 잘못 만들면 그냥 비용이고 잘 만들면 고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품 추천이 아니라 경기가 어려울 때 판촉비를 써야 하는지, 쓴다면 어떻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회사가 지금 판촉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돈을 아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1. 판촉물을 나눠준다고 매출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판촉물 1000개를 나눠줬다고 매출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박람회에서 3,000원짜리 판촉물을 1000개 준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품비만 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쇄비, 포장비, 배송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뒤 누가 받았는지 모르고, 몇 명이 우리 회사를 기억하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문의가 몇 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면 그 300만원은 과연 마케팅비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300만원어치를 나눠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판촉물을 고르기 전에 제품부터 보지 마세요. 먼저 이것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상품을 고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2. 판촉의 목적은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입니다. 판촉의 목적은 공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 처음 만난 고객에게 브랜드를 남기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 매장이나 홈페이지, 상담 창구로 한 번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의나 상담으로 연결하는 것. 견적 요청이나 구매 상담처럼 실제 영업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존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거래가 끝난 뒤에도 우리 회사를 잊지 않게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려는 판촉물은 이 네 가지 중 무엇을 위한 겁니까?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면 잠깐 멈춰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판촉은 효과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경기 침체기에는 많이보다 정확하게 줘야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뿌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예산을 신중하게 써야 할 때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3,000원짜리를 1000명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0명을 골라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비싼 걸 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느냐입니다. 특히 기업 상대 영업에서는 고객 한 명이 가져오는 매출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 1000명보다 실제로 우리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은 200명에게 집중하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촉도 결국 마케팅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4. 판촉 효과는 반드시 숫자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숫자로 봐야 합니다. 판촉 효과를 판단할 때 제가 가장 아쉽게 보는 게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1000개 나눠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건의 문의가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어 판촉 캠페인에 총 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행사 후 30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한 건을 만드는데 10만 원을 쓴 겁니다. 그중 5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면 신규 고객 한 명을 만드는데 60만 원을 사용한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봐야 하는 건 그 고객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얼마의 이익을 남기느냐입니다. 만약 그 고객이 한 번 거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주문하고 다음 해에도 다시 거래한다면 60만 원의 고객 확보 비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데 남는 이익이 그보다 적다면 그 판촉 방식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촉 성과는 몇 개를 나눠줬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쓰고 몇 명이 반응했고 몇 명이 고객이 됐으며 그 고객이 얼마의 가치를 만들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5. 대부분 놓치는 것, 판촉 이후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칩니다. 판촉물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디자인도 하고 로고도 넣고 포장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받은 다음에 뭘 하게 할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을 받고 그냥 집에 간다면 마케팅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판촉물에는 가능하면 다음 행동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R코드로 제품 소개 페이지에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무료 샘플 신청, 견적 상담, 이벤트 참여, 카카오 채널 추가, 쿠폰, 자료 다운로드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행사마다 QR코드를 다르게 만들거나 쿠폰 번호를 다르게 만들면 행사가 끝난 뒤 몇 명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 다음 행사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어떤 판촉물을 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결국 어떤 판촉물이 좋은 걸까요? 이쯤 되면 이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뭘 줘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제품을 고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판촉물은 사용될 때마다 브랜드가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20대 개발자 채용 행사와 60대 고객이 많은 건강 행사는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준다면 과연 효과가 같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판촉물은 인기 순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을 보고 골라야 합니다. 누가 받을지부터 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7. 이런 판촉물이라면 만들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누구에게 줄지 모른다. 왜 주는지 목적이 없다. 받은 다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없다. 효과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 이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저라면 제작 전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겁니다.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이런 비용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관성적으로 쓰는 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촉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8. 반대로 이런 회사라면 판촉을 해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경기가 어려우니 판촉을 무조건 줄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우리 고객이 명확하다. 고객 한 명의 가치가 높다. 행사 후 상담이나 구매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있다면 판촉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마무리. 그래서 지금 판촉물을 만들어야 할까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출이 떨어졌는데 지금 판촉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누구에게 줄지 알고 왜 주는지 알고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할지 알고 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 판촉물은 그냥 나눠주는 사은품이 아니라 고객을 다시 만나기 위한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판촉물을 만들기 전에 상품부터 찾지 마세요. 먼저 질문해 보세요. 이 돈으로 고객의 어떤 행동을 만들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판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시아 기프트는 무조건 판촉물을 많이 파는 회사보다 왜 판촉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부터 설명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